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체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야구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야구 전략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격 전략, 그리고 두 번째는 수비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공격 전략을 먼저 알아볼 건데, 공격 전략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자의 입장, 두 번째는 주자의 입장입니다. 먼저 타자의 입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죠? 타자, 투수, 그리고 여기 수비수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공이고요. 그렇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공격 측은 점수를 최대한 많이 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점수를 많이 낼 수 있냐, 이것이 궁금할 건데요. 상황을 여러 가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첫 번째 타자가 뻥 차서 안타를 쳐서 1루에 세이브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2번 타자가 나오겠죠? 자, 2번 타자가 나와서 안타를 쳐서 1루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 명이. 자, 그때는 이 타자가 2번 타자가 살아남는 것보다는 이 앞에 먼저 간 선행 주자가 먼저 빨리 2루를 돌아서 홈으로 들어오는 게 점수를 내는데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자 자신보다는 선행 주자가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선행 주자가 편하게 2루로 갈 수 있게끔 이 2번 타자는 공을 2루에서 먼 쪽으로 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2번 타자는 1루로 가서 아웃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1루 주자로 세이프를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주자가 이렇게 1루나 2루에 없거나 2루 주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이 타자는 공을 2루 쪽으로 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2루 주자는 2루 쪽 멀리 차주면은 홈으로 들어오기 편하고, 그리고 이 공을 찾던 타자는 본인이 살아남아야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1루에서 먼 2루 쪽으로 공을 차주는 게 유리합니다. 사실 타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공을 엄청 멀리 차서 이 주자들과 타자들이 룰을 돌기 편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즉 홈런급의 안타를 쳐주라는 소리입니다. 자, 만약에 이 타자가 공을 이렇게 굴려서 공을 홈런급으로 쳤다. 이러면 편하게 2루 주자는 홈으로 들어오게 되고 1루 주자는 2루로 가게 되고 이 타자는 1루 주자가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진짜 멀리 찼으면 여기 2루 돌렸다가 또 들어와서 홈을 들어와서 득점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을 멀리 차서 주자와 타자에게 여유를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자의 입장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자의 입장입니다. 자, 첫 번째로 주자는 타자가 공을 차기 전에 발을 베이스에서 떼면 안 됩니다. 공을 이렇게 차기도 전인데 갑자기 달려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공을 굴려주고 공을 찼습니다. 지금 공이 떠 있는 상태예요. 공이 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공을 차는 걸 보고 1루 주자가 이렇게 달려가겠죠? 오, 멀리 날아간다, 달려가야지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공을 이 수비수가 땅에 한 번도 안 닿은 채로 잡아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 타자는 아웃이 되는 거고 그 순간 2루로 달려가던 주자는 다시 원래의 루인 1루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여기에 뭐 더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만약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 2루로 달려가던 주자가 다시 돌아오겠죠. 돌아오는 중에 이 수비수가 공을 이렇게 던져서 이 친구보다 공이 여기로 먼저 1루수가 먼저 잡아주면은 그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아웃이 되는 거죠.
하나의 팁인데 루에서 루로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홈에서 1루로 가고 1루에서 2루로 가고 2루에서 홈으로 가는데 이때 보면은 1루에서 2루로 가는 상황입니다. 자, 1루에서 2루로 가면은 정상적인 가장 짧은 거리는 이렇게 직선으로, 뭐 직선이 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직선으로 가는 게 가장 가까운 거리인데 이렇게 꼭 이렇게 달려가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돌아서. 자,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1번이 더 가까워 보이나요? 아니면 2번이 더 가까워 보이나요? 당연히 1번이겠죠. 2번은 오히려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루에서 루로 갈 때는 직선으로 달려줘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친구가 1루에 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 방금 다음에 들어온 타자가 완전 반에서도 엄청 공을 잘 차는 친구. 그렇죠? 홈런급 안타가 보장된 타자인 거죠. 그 타자가 찬다면은 이 주자는 1루 주자는 이 타자를 믿고 이 타자가 공을 이렇게 차자마자 공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쭉 띄워주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공은 멀리 갈 거라고 충분히 이 친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타자를 믿고 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돌아오는 더 거겠죠. 추가로 말해주자면은 자, 지금은 2루 주자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자가 들어와 있고요. 자, 이제 공을 굴려줍니다. 공을 뻥 차겠죠? 공을 차서 이제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날아간 중이에요. 날아가고 이제 2루 주자는 홈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꼭 2루 주자가 홈으로 꼭 들어올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지금 가기에는 갔다가 왠지 내가 홈으로 가다가 아웃 당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가다가 돌아와도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방금 전 상황과는 달리 2루에만 주자가 있는 게 아니라 1루에도 주자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무조건 띄워줘야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투수가 공을 굴려줍니다. 공을 차서 안타가 선언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공을 찬 타자는 1루로 얼른 달려가야겠죠. 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1루 주자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한 개의 루에는 2명의 주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 1루 주자였던 애는 이렇게 달려서 다시 2루 주자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2루에도 2명의 주자가 있는데 이거는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루 주자였던 친구는 무조건적으로 홈으로 달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2루 주자 본인이 홈으로 가다가 아웃될 것 같은데 가기 싫다라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루수와 2루수의 입장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외야수들의 입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1루수와 2루수의 입장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루수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루수란 어떤 역할을 하는 수비수냐? 자, 1루수란 무엇이냐? 자, 공을 굴려줍니다. 공을 찼죠? 자, 차서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서 한번 안타가 선언되고 이 외야수가 공을 잡았습니다. 자, 이때 1루수는 1루 베이스를 밟은 상태에서 타자가 이렇게 안타를 치고 달려오고 있겠죠? 타자가 룰을 밟기 전에 빨리 공을 받아서 먼저 베이스를 밟아 타자를 아웃시키는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웃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는 도중에 1루수가 공을 놓쳤다. 띠리링 하고 놓쳤다. 1루수 받아. 그럼 당연히 아웃이 안 되고 아웃이 선언이 되지 않고 타자는 1루로 진출에 성공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루수와 2루수는 기본적으로 공을 잘 잡는 친구로 구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자, 추가적으로 말해주자면 자, 이렇게 공이 있는데 다시 안타를 쳐서 공을 잡았습니다. 이 타자는 달려가고 있겠죠?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외야수가 1루수한테 공을 던져주는 겁니다. 근데 공이 이쪽으로
좀 엉뚱하게 날라온 거죠. 엉뚱하게 날라왔습니다. 이럴 때는 1루수와 2루수는 무조건적으로 베이스를 밟은 상태에서 공을 잡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빨리 발을 떼고 달려가서 공을 잡고 다시 1루로 돌아와서 타자를 아웃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게 타자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행동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발야구는 홈 자리에 포수가 없습니다. 일반 야구와는 달리 홈 자리에 포수가 없기 때문에 홈으로 돌아오는 주자를 어떻게 아웃시키냐. 자, 선생님이 저번에 설명해줬죠?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게 있다고. 그렇죠? 이 수비수들은 스트라이크 존으로 공을 정확하게 던져서 이 홈으로 들어오는 주자를 아웃시키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2루 주자가 있고, 자, 이제 타자가 공을 굴려줍니다. 공을 찼습니다. 멀리 찼어요. 멀리 차서 한 번 딱 튀기고 안타가 선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외야수가 잡은 거죠. 이 친구는 이렇게 달려가겠죠. 자, 이제 2루 주자는 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제 들어갈 만해.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들어갈 만해서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이 밖에 외야수가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한 번에 던져서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게 여러분 생각하기엔 가능하다고 보나요? 물론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린 기본적으로 말랑한 공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정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이 멀리서 한 번에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수비수들이 왜 여러 명 있겠어요? 같이 패스를 통해서 수비수를 아웃시키도록 합니다. 중계를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쪽에 있는 친구한테 공을 던져주고, 그리고 이 친구가 아무래도 스트라이크 존과 가깝겠죠. 그래서 정확도가 이 친구보다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정확하게 던져서 이 홈으로 들어오던 타자는 아웃이 되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외야수의 입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야수는 기본적으로 공을 받아서 중계를 시작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야수들은 공을 그리고 멀리 던질 수 있는 친구들로 구성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야수는 1루수와 2루수의 백업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백업 역할이 무엇이냐? 안타가 선언했습니다. 자, 이제 이 타자는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겠죠? 1루 쪽으로. 자, 이 외야수가 1루수한테 공을 던져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웃을 시키기 위해서. 자, 공을 던집니다. 송구를 했죠, 송구를 했는데 공이 엉뚱한 곳으로 와버린 거예요. 여기로 갔어. 헉 해서 헉 해버린 거죠. 자, 헉한 1루수는 얼른 달려가서 공을 잡았어요. 근데 이 타자가 더 먼저 와버린 거죠. 그쵸? 자, 여기서의 문제점은 이 외야수가 가만히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달려오는 동안 1루수가 1루를 비웠잖아요. 그때 이 외야수가 얼른 달려와서 이 자리를 채워주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공을 잡은 1루수였던 친구는 다시 새로운 1루수한테 공을 던져줘서 타자가 베이스를 밟기 전에 아웃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야수가 항상 긴장하고, 그리고 이 1루수와 2루수들의 백업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가만히 자기한테 공이 안 온다고 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 여러분 혹시 파울을 기억하고 있나요? 파울? 자, 파울이 되는 공도 플라이 아웃이 가능한데, 파울이란 공을 찼을 때 내야나 외야에 공이 떨어지지 않고 그 밖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여기나 여기, 그리고 파울 라인 안쪽으로 떨어지는 공을 파울이라고 저번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공을 굴려주고 공을 찼습니다. 공을 찼는데 누가 봐도 파울 라인 밖에서 공이 떠 있는 거죠. 자, 공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얼른 달려와서 수비수 가까이 있는 수비수들이 달려와서 이 떨어지고 있는 공을 땅에 닿지 않고 한 번에 잡아버리면 플라이 아웃이 선언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파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웃이 돼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반야구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영상으로 올려준 반야구의 여러 가지들을 잘 숙지해서 등교 체육 수업 때 재미있게 반야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육 수업 때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